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연애구스TV의 송미정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중년의 부부가 색다르게 즐길 수 있는 장소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부나 연인들이 뭔가 색다른 분위기를 원할 때가 있죠. 특히 연인들은요, 호시탐탐 어디서 어떻게 즐겨야 할까, 머리도 눈도 바쁘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야외에서 즐기고 싶은 커플들에게는 폐쇄회로, 그러니까 CCTV의 등장이 가장 큰 적이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길은 피하더라도 곳곳에 설치된 CCTV의 시선을 피하기는 여간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그런 와중에도 최적의 장소를 찾게 되는 순간 짜릿함은 엄청나게 커지겠죠. 그러니까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럼 색다르게 즐길 수 있는 야외 장소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자, 첫 번째, 자동차입니다. 보통 한강 호수부지나 공원 주차장, 아니면 자유로 갓길 등을 얘기하는데요. 차가 가로등을 피해서 어두운 곳에 있거나 다른 차들을 피해서 한쪽에 주차해 있으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겠죠. 여기만이 아니에요. 아파트 주차장, 상가 주차장, 자유로 쉼터, 어디든 어두운 장소가 있는 공간이면 즐길 수가 있습니다. 남산 드라이브길 너무 유명한 거 아시죠? 그래서 경비분들이 수시로 손전등 들고 자동차 안을 비추어 봅니다. 우리 모임 가면 이런 얘기 하죠. 우리 아이를 잉태한 곳은 다리 밑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 생각보다 많습니다. 또 자동차 전용 극장도 연인들이 즐기는데 좋은 장소입니다. 그런데요, 주의할 점이 있어요. 차가 심하게 흔들릴 경우에 호기심 때문에요, 갑자기 맞은편에서 누가 라이트를 비추거나 경비분들이 미풍양속을 흐리는 차들을 단속하려고요, 수시로 돌아다니면서 문을 두들깁니다. 그러니까 문 단속 잘 하셔야 됩니다. 시트 뒤처리도 잘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산인데요. 사람들이 많이 찾는 국립공원이나 이렇게 유명한 산에서는 엄두를 내지 못해요. 그런데 의외로 호젓한 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중 산행이나 사람들 발길이 한적한 등산길에서 시도해 볼 수 있는 이벤트입니다. 그러니까 산에 가서 으슥한 곳에서 돗자리를 활용하거나 등산복으로 숨기거나 해서 즐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지나갈지도 모른다는 조급함 때문에 스릴도 있고 반대로 속전속결로 끝내야 한다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차후에 그 산에 갈 때마다 그때의 추억이 생각나실 겁니다. 세 번째, 빌딩 계단입니다. 으슥한 복도나 밀폐된 계단은 생각만으로도 스릴 때문에 흥분이 됩니다. 이곳은 부부들보다는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연인들이 사랑을 나누기에 좋은 장소입니다.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긴장이 깔려 있죠. 그러니까 누가 들이닥칠까 조마조마 마음을 졸여야 하니까요. 말보다도 조용하고 더 빠른 손짓으로, 몸짓으로 그 좁은 공간에서 벌어지는 쾌감은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고 할 만큼 짜릿하다고 합니다. 네 번째, 발코니입니다. 그러니까 밤하늘, 달빛 아래 발코니는요, 커플들에게 아주 로맨틱한 장소죠. 그러니까 펜션이나 리조트 발코니에서 즐기는 둘만의 이벤트는 두 사람의 애정을 더욱 깊게 해줄 겁니다. 근데 발코니에서 사랑을 나눌 때는요, 좀 펜션일 경우에는 독립별 쳐야 돼요. 바로 앞에서 보이면 안 되니까. 또 리조트일 경우에는 여름에 시도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맞은편에 두 사람을 방해하는 어떤 건물도 없어야 합니다. 제약 조건이 좀 있어요, 발코니는. 그렇지만 조건만 허락한다면 영원히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다섯 번째, 바닷가입니다. 휴가지에 그러니까 바닷가 텐트 안이나 바닷물 속에서 스킨십을 하는 커플들이 있습니다. 근데 바닷물 속에 염소는 없어요. 그러니까 물속에서 관계를 맺을 수는 있는데요. 그 흡인력 때문에 두 사람의 몸이
떨어지지 않아서, 그러니까 남자께 빠지질 않아가지고 병원에 실려갔다는 영국인가 어느 커플의 사례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또 모래 위에서 스킨십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등이 엄청 쓰라리고 아프겠죠. 그러니까 상처를 입어서 고통받을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6번째, 노래방입니다. 노래방은 밀폐된 장소인데요. 남자, 여자 둘이 오면 일단 노래방 사장님은 오늘 휴지 많이 없어지겠구나 생각한답니다. 그러니까 진한 스킨십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이다 보니 노래방에서 노랫소리는 안 들리고 반주 소리만 들리는 경우에는 10중 8구 애정행각 중인 겁니다. 자, 이제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장소들을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 책상입니다. 꼭 침대에서만 즐기라는 법은 없잖아요. 물론 신혼 때는 눈만 마주치면 그곳이 어디든 불이 붙었다고 하는데요. 자, 세월이 흘렀어요. 서로가 설렘도 신비할 것도 없는 세월이 되면 식탁, 소파, 드레스룸,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사랑을 나누어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책상 정면의 넓은 면적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요. 등이 아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자가 책상을 손으로 잡은 상태에서 몸을 앞으로 엎드린 상태라면 같이 즐기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욕실입니다. 욕실 활용을 정말 잘 하시면 아주 행복한 그 이벤트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욕실을 활용할 때요, 가장 먼저 염두에 둬야 될 거는 두 사람의 그런 심리적이고 물리적인 거리를 좁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신체 접촉을 통해서 둘의 몸을 더 가깝게 해주는 거죠. 욕조가 있다면 함께 목욕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버블 입욕제가 있다면 금상첨화고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와인을 넣어서 와인 목욕을 같이 해볼 수도 있고요. 집에서 분위기 내기 어렵다. 와인은 진하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물드는 게 걱정되고 한다면 스파에 가서 커플 목욕을 신청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또 리조트에서 같이 버블 목욕을 하면요. 그러니까 목욕하면서 마시는 와인 한 잔, 아마 여러분들의 젊은 날의 열정을 되살려 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욕조가 그런데 없어. 아니면 욕조 목욕이 어려워 라고 한다면 샤워를 같이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오일을 발라주고 몸으로 안아주시면 가슴 깊이 사랑의 느낌이 번져오겠죠. 오래된 부부라도 신혼의 설레임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연식 오래된 연인이나 중년의 부부에게 적극 권해드리는 방법입니다. 서로에게 적나라하게 몸을 보여주는 게 부끄러우시다면 불을 끄고요, 예쁜 캔들을 활용하셔도 됩니다. 세 번째, 소파입니다. 실내에서 침대 말고 두 번째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소파는 아무래도 너무 푹신해도 너무 딱딱해도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당한 푹신함이 필수죠. 소파 위에 큰 타월을 까시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요, 이때 주의할 게 뭐냐면 TV를 켜놓으시면 안 됩니다. 때마침 좋아하는 프로를 하게 되면 눈과 마음이 그쪽으로 쏠려버려 가지고요, 모처럼 로맨틱한 기분을 내려고 했는데 망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서재에 있는 의자입니다. 서재에서 배우자가 책을 읽고 있거나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와인 한 병 들고 시스루 속옷을 입고 살짝 들어가셔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의자에 걸터 앉아 보세요. 마치 직장에서 남몰래 미래를 즐기는 것 같은 짜릿함을 맛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재밌게 들으셨나요? 이상 제가 중년의 부부가 색다르게 즐길 수 있는 장소와 공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보지 않은 방법이라서 어색할 것 같다고요? 처음만 쑥스러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는요, 가족이에요. 그런데 또 동시에 이성간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작은 변화로도 새로운 신혼 기분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밤 아니면 이번 달
한번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연애구수TV의 송유정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남자와 여자는 왜 그렇게 없는 거죠? 모든 중년은 로맨스를 꿈꿉니다.